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김해 뒷고기가 왜 김해에서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왜 김해 뒷고기일까요? 그 한 판에 이렇게 막 다 해가지고 나온 거를 먹어본 거는 같은데 특수 부위라고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디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수 부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 세대의 김해 뒷고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 같은데요.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왜 뒷고기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김해에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뒷고기는 과연 어떤 부위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과연 김해 뒷고기가 만들어질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왜 뒷고기란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전문점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딱 20년 됐네.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사장님이 기억하시는 뒷고기, 언제부터 이 뒷고기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이 뒷고기라 하는 거는 그때가 이제 약 한 70년대 후반, 78년도 농업도시에서 이제 공업도시로 서서히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워낙 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특히 이야기하면 김해에 이제 발전을 유발했다는 태양시럽 시발공장이 있어요. 예. 그럼 그때 당시에 태광시럽 공장이 규모가 컸나요? 일공기 우리 상공장, 네. 뭐 사공장까지 있었지만 사공장은 저 부산 쪽에 있었고, 그래서 뭐 한 공장에 뭐 한 1000명 이상씩 이러죠 공부. 그러하면서 이제 마치고 집에 오다 보니까 먼저 구수하게 냄새가 막 쏙쏙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 또 어떻게 이 고기를 구입하게 됐냐 하면은 옛날 도사장이 요리하는데 배달하면 막걸리를 배달하게 됐어요. 막걸리 배달하고 그러니까 식당도 있고 그 도사장한테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막걸리 배달하면 고기라도 조금씩 나왔어. 그럼 그 도살장은 그때는 어디 있었는데? 저 안동 쪽에. 안동 쪽에. 안동 쪽에 덕성산업이라고 했는데. 오. 그것도 그 당시에 김해에서 큰 도사장이. 아. 지금은 그거야 저기 추천을 하다. 예. 추천은 같지만. 우리는 저 그때 그 당시에 그 아저씨가 막걸리 배달하고 좀 고기를 하자. 막걸리 하나 주고 앉아 조금씩 앉아. 나왔어. 김해 뒷고기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선 70년대 말에 김해에서 만들어졌고 김해에 있던 도축장들에서 나온 몇몇 부위들을 이렇게 이제 구워서 판매하던 것이 뒷고기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뒷고기의 출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점은 그 당시의 김해의 환경이었습니다. 김해는 전형적인 농촌이었는데 7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이제 생산 공장들 대부분이 섬유 그리고 신발 공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오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렇게 본드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뒷고기점들이 대부분 어디서 생겨났느냐면 통근 버스가 정차하던 곳들 혹은 노선 버스들의 정류장 이 주변에 이제 집단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기 굽는 냄새에 그야말로 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뒷고기 전문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김해 뒷고기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뭐 먹는데 뭐 진짜 구수한 지금은 한풍기 시대에 막 때가 있지만은 연기가 차가지고 한풍기가 있으면 그냥 군복 안에서 구워 먹는 게지 그냥. 그래, 옷에 뭐 냄새 다 배이고. 냄새 배도 막 할수 없는 게 배고픈데 그거 뭐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줌마 저한테 물었어. 아니 고기가 무슨 고기요? 너 아저가 주로 살짝 어려운 거 아니야? 애기 하지마, 애기 마라 하더라고. 그러면 이름을 붙여야 돼. 이거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악수 뭐라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 이름 붙이기 아줌마에서 살짝 뒤로 빼나온 게 있긴 해. 그럼 막 뒷고기를 합시다.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인 게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나. 아니 그러면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뒷고기라는 간판을 달고 상사하는 데가 아무래도 없었지. 뒷고기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 김에 뒷고기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정형 기술자의 측면에서는 뒷고기가 어떻게 출발됐는지
오랫동안 정형 기술자로 일해오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정형을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 예, 한 5, 6년 됩니다. 그럼 김해의 이런 뒷고기에 대한 역사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선생님 나름대로 아시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 80년대 그때 선생님이 일하실 때도 이렇게 뒷고기란 말을 썼습니까? 아, 그 당시에는 도축장에서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고 네. 뒤를 나간다고 해서 뒷거래를 한다고 해서 뒷고기라고 네.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 직원들이 가정에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뒤로 빼돌린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통이 안 되던 부위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유통을 할 수가 없고 네. 뭐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네, 정형 기술자분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하게 되면 돼지 한 마리 그 자체가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뭐 털을 뽑는다든지 머리를 제거한다든지 내장을 제거한다든지 피를 뽑는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산물들을 전부 제거하고 유통이 됩니다. 이렇게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상태를 지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육은 정형 기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다 보니까 평균적인 무게를 가지고 측정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이제 고기를 오랫동안 다뤄오셨던 정형 기술자분들은 이분 도체에 있는 몇몇 특수 부위들은 이분들이 이제 먹기 위해서 혹은 또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빼냈던 것이고, 이렇게 빼낸 부위들은 사실 당시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인정해주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해 뒷고기는 1970년대에 돼지를 한 마리를 7가지 부위로 대분할해서 유통되던 당시에 김해에 있던 도축장에서 일하시던 정형 기술자분들이 지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던 특수 부위들을 비공식적으로 유통하던 것에서 시작됐고, 이렇게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뒤로 빼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다라는 의미에서 뒷고기다라는 이름이 붙었고, 사실 이것은 생산 현장에서 만들어졌던 단어라기보다는 이 뒷고기를 소비하던 당시의 김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단어다, 용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